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너무 바빴어. 예, 너무 바빴어요. 예. 요즘 메인에 망치 부인 방송이 안 떠요. 그래요? 방송 연장하기가 안 돼 있나? 잠깐만요. 제가 아이템 설정해서 한번 가서 볼게요. 내 아이템 정보. 돼 있는데? 방송 리스트 상단하고 시청 인원 500명하고 다 돼 있는데? 예. 그 방송 메인에 안 뜬다는 게 뭐죠? 예. 안 보인다. 어디에서 안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안 보여요? 예. 그니까 메인이 뭐예요, 메인? 즐겨찾기 처음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즐겨찾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즐겨찾기를 누르면 질차탄 방송만 나오잖아요. 근데 없을 때가 있어요. 자, 다들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즐겨찾기에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질차시 잘못된 거예요. 저의 방송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는 저의 방송이 지금 즐겨찾기에서 안 뜬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일단 좀 얼리고, 자, 진정들 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침착하게 뭐 좀 조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손든 사람 누구냐 하면 잘 나오는 사람 들지 말고 즐겨찾기 일단 먼저 손들기 전에 본인의 즐겨찾기 목록을 보세요. 즐겨찾기 목록을 확인을 해서 망치 부인이 질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끔 아프리카에서 오류가 나서 가령 방송이 폭파될 때 있잖아. 방폭될 때 그때 질차시 날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즐겨찾기가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즐겨찾기를 제대로 망치 부인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 보시고, 즐겨찾기를 해놓은 게 확실한데 즐겨찾기 목록에 뜨는데 방송 리스트에 안 뜨는 사람만 손. 즐겨찾기에 안 뜨는 사람? 이렇게 많아? 잠깐만.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데,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떠요? 그래서 요즘에 시청자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구나. 1월 달부터 그랬다. 잠깐만요. 다시. 현재 즐겨찾기에 안 뜨는 사람만 손 드세요. 예. 가끔 뜨는 사람 말고 지금 즐겨찾기에 안 뜨는 사람만 손. 네. 여러분의 어쩐지 요즘에 뭔가 이상하더라니. 잠깐만요. 제가 아프리카에다가 신고 좀 할게요. 이게 1월 달부터 그런 거예요? 1월 달부터. 예, 저 망치 부인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1월 달부터 저의 방송이 즐겨찾기 목록에 안 뜬대요. 방송 리스트로. 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쭉 조사를 했는데, 이제 방송 즐겨찾기, 망치 부인이 즐겨찾기 돼 있는지 확인해봐라.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 리스트에 딱 보면 즐겨찾기 한 목록이 떠야 되잖아요. 근데 안 뜬다는 거예요. 예. 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지금 PC하고 모바일 둘 다 그런가요? 예. 자, 잠깐만요. 일단 지금 혹시 저희 방송 모니터링 안 하시죠? 네네. 자, 일단, 모바일이 대부분이네요. 예. 모바일. 아, PC도 있어요. PC도 안 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시청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모바일이든 PC든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즐겨찾기에 그 방송 리스트에 망치 부인이 안 뜨는 사람만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PC인지 모바일인지 PC, 모바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죠? 여러분이 지금 즐겨찾기가 되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근데 지금 망치 부인이 방송 리스트 즐겨찾기 안 뜨는 사람만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PC인지 모바일인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팅창을 녹였으니까 아까 자 모바일, PC PC나 모바일 다 안 된다. 주로 모바일이 많고, 예. 예, 대부분이 지금 모바일이고, PC도 안 되는 사람 하나 있고, 대부분이 모바일이네요. 그러니까 어쩐지 요즘에 지금 1월 달부터 그 시청자 인원수가 그냥 확 떨어져갖고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즐겨찾기가 안 돼, 팩트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엉뚱한 게 뜬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늘 안 되는 사람만 손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가끔 안 된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돼도. 네. 근데 지금 오늘 안 된다는 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요. 설정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방송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 방송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고, 네. 방을 숨긴다니까요? 문제만. 아,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이제 문제야 방송이라 숨겨진 거야? 예. 아마 이게 뭐가 업데이트 되면서 안 맞았나봐. 내 방송이랑. 예. 아마 내가 지금 토크 캠방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청 인원 순으로 해놨다든가, 최신 방송 순으로 해놨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방폭이 한번 있었어요. 예. 며칠 전에 방폭이 한번 있으면서 즐겨찾기가 해지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야. 설치형인데 이상 없다. 시청 인원순으로 해놨는데, 인원수로 해놨는데 잘 뜬다. 그죠? 그러니까 시청 인원순으로 해놓으면 잘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방송이 자꾸 떠 있어요. 아, 즐겨찾기에 뭔가 오류가 있나 보다. 예. 즐겨찾기 안 했는데 지금 떠 있다는 거죠?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 예. 뭔가 이제 그 설정이 여러분 모바일들에 한번 설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시청 인원순으로 되어 있는지, 예. 왜냐하면 생방송은, 질착 안 된 게 더 잘 뜬다. 즐겨찾기 해놨고, 그 다음에 즐겨찾기 해놓은 것 중에 시청 인원순으로 보는데도 안 뜬다. 아, 왜 그럴까? 아프리카 기술진 중에 혹시 일베가 있다? 그건 아닐 거야. 너무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끔 그렇게 오류가 떠요. 예. 아마 우리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송도 그렇게 오류가 뜰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보자. 리스트 상단, 연장,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6개 아껴두고, 혹시 방송을 접을 때를 대비해서. 예. 자,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진정들 하시고,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실험 중에 있냐 하면, 그 망치부인 방송이 즐겨찾기 안 되는 분들. 누구세요? 예.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택배를 소리 안 나게 해놓고 안 받아요. 근데 이제 택배 아저씨들이 나의 리듬을 다 아는 거야. 나의 리듬을 알아갖고 지금 밑에서 벨 눌러도 내가 안 열어줬거든. 올라와서 딱 벨 누르고 갔네. 안 속는 거야. 내가 없는 척해도 있는 거 아는 거야. 예. 자,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한번 조사할게요. 예. 벨트. 벨트야. 자, 진정. 일단 다시 한번 조사할게요. 예. 자, 지금 왜 안 들어가지지? 일단 제가 지금 이제 다 얼릴 거예요. 어떤 분만 손을 드느냐 하면, 즐겨찾기 일단 확인한다. 즐겨찾기가 돼 있나, 망치부인 즐겨찾기가 확실히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한다. 그 다음에, 방송 리스트를 시청 인원순으로 해놨다. 분명히 시청 인원순으로 해놨다. 그런데, 즐겨찾기에 망치부인이 안 뜬다, 손? 예. 여러분의 즐겨찾기 목록에 망치부인이 안 뜬다, 손? 예. 이렇게 많아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왜 방송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길래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야. 예. 지금은 뜬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그 지금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안 뜬다는 거 아니야. 모바일 시청자들이 안 떴다.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안 뜨는 건 아니야. 다 안 뜨는 건 아니고 일부 시청자들이 안 뜨는데 안 뜬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손든 분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채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채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 숫자로 보면 지금 한 20명 넘잖아. 그죠? 20명 넘으면 꽤 많은 숫자가 지금 떴다 안 떴다 그래요.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방송에서 없어졌다. 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안 뜨는 분들이 뭐 무슨 가령 잠깐만 내가 좀 분석을 좀 해볼게. 손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지. 팬도 있고 서포터도 있고 팬이냐 서포터냐 이거 구분한 것도 아니야. 지금 팬이나 아니나 막 섞여있고 서포터나 아니나도 섞여있고 뭐 퀵뷰를 특별히 조건을 건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즐겨찾기에 그러니까 지금 즐겨찾기 안 한 방송이 지금 뜬다는 얘기잖아요. 즐겨찾기를 안 한 방송들이 지금 막 뜨면서 망치 부인이 메인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모바일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방송 시청하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그 쓸데없는 방송들을 지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우더라? 모바일에 잠깐만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볼게. 아프리카에 시청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리스트 팝업 모드 사용. 이게 뭐지? 리스트 팝업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이슈 알림 끄시고 즐겨찾기 알림만 키시고요. 스포츠 이슈나 게임 이슈나 전부 다 끄고 이벤트 공지 컨텐츠 알림 휴식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이모티콘 설정도 나는 끌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팝업 모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며칠 전부터 그랬다. 팝업 모드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가 뜨는 거잖아요. 그죠? 팝업 모드로 해두면 그 방송 리스트가 뜨는 거죠.
재방은 안 떠도 상관없는데 생방할 때 안 뜨는 게 문제다. 질차 안 했는데 달샤벳은 뜬다. 그렇군요. 예. 잠깐만요. 예, 일단 알림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현재 그 즐겨찾기 리스트가 뭐 메인이 있고 아닌 게 있나요? 그쵸? 그런데 시청자 인원순으로 했을 때 우리 방송 시청자가 2,000명이 넘으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온대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보통 채팅을 한 200명 정도 참석하거든요. 참여하거든요. 그 중에 20명 정도가 지금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전체 시청자 중에서 한 10% 정도가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네. 잠깐만요. 예.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방송 리스트에서 안 뜨는 거예요? 아니면 푸시나 알림에서 안 뜨는 거예요? 어? 리스트에서 안 뜨는 거예요? 아니면 푸시나 알림에서 안 뜨는 거예요? 알림이에서 안 뜨는 사람, 그리고 리스트에 안 뜨는 사람 다 있어요. 질차 리스트에서 안 뜬대요. 지금 질차 리스트에서 안 뜬대요. 지금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들한테 물어보게. 이 정도면 됐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원인을? 그러니까 메인 화면 질차세 안 뜬대요. 메인 화면 질차.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메인 질차세 안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예. 즐겨찾기 한 사람들의 메인 질차 리스트에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메인 화면, 즐겨찾기 메인 화면이 있구나. 그게 뭔지 모르겠네. 빠져들 만한 방송에 안 떠요. 아니, 빠져들 만하지 않은가 보지. 님들이 빠져들 만한 방송이 아닌가 보지. 어? 그 빠져들 만한 방송은 뭔데? 며칠 전부터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자, 여러분.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메인 멀티뷰에 나오는 메인이 아닐까. 하여튼 뭐, 질착 잘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자, 아까 그러니까 즐겨찾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메인 리스트에 안 뜬다. 시청 인원순으로 해놨는데도 안 뜬다. 이런 사람들이 손을 든 거야. 자, 일단, 아프리카에서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방송에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게 한 1월 중순? 1월 중순부터 한 1월 12일경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죠? 1월 12일경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일단 방송 시청하는데 계속 들어가는 중이다. 방송에 입장하는 중이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그렇게 시청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시기부터 시청 인원이 좀 떨어졌어요. 시청자 숫자가. 그리고 지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 즐겨찾기 리스트에 안 뜬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네. 그게 이제 1월 15일경부터 그랬던 것 같아. 12, 13, 고 기간부터.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자, 혹시 우리 방송이 뭐 아프리카에서 뭔가 이렇게 제재 조치를 가했다면 방금 통화한 사람이 나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방송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하기로 했다. 그럼 통지가 된다고. 근데 그런 통지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여튼 1월 달에 한번 점검을 했잖아요. 점검한 다음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자, 2,400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추천은 1,900. 나 500분이 추천 안 하고 계시네요? 추천할 줄 모르는 걸까? 누구지? 예. 자, 여러분들 일단 좀 진정들 하시고, 그래요. 많이 막 속상하셨나봐요. 네. 이 원인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찾고 있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봅시다. 사실 이게 이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잖아요. 예, 이게 정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생방송이 생방송이 컴퓨터로 개인 방송이 됐고, 그리고 이제 별다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휴대폰으로 생방송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등록하고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한 번 이상 방송한 사람이 130만 명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충돌이 많아요. 예,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많이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제 네. 영상 뉴스들을 많이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현상이죠. 그죠? 안녕하십니까. 조은석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대구 출신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당, 미래가 불확실한 당이라는 이유로 만류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치 인문이 몰고 올 파장을 두려워하며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렛대의 강을 건너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90년대 초 검사 임관한 이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보, 변호사,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까지 얕은 지식으로 법조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타사 현정, 억강부약의 초식이 있었고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들의 삶과 애환을 직접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정치는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천명의 나이를 먹고서야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 세상의 큰 변화와 발전은 정치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의한 권력과 잘못된 정치는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정치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누군가는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권력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가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희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당뿐 아니라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수권보다는 한 줌도 안 내는 당내 헤게모니에 골몰하는 사람들, 긍정보다는 부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살림살이에 대한 공감도 없는 사람들, 암울한 경제 현실에 대한 해법도 없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했습니다. 입만 열면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외교 안보에 무능하다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무기력한 야당 때문에 정작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정치 불신, 희망의 상실, 무기력의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야당의 몫입니다. 강한 야당만이 강한 여당, 강한 정부, 그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야당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브레이크 없는 역주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 거듭나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들의 부끄럽고 아픈 것도 드러내며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 거듭 부탁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세력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살아온 일생을 모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성공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공자께서는 선비의 본무인 사회정의 실현에는 아무 관심 없이 이쪽 저쪽의 가운데에 서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이비 지식인, 즉 향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가 아니라 의로운 쪽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도에 서서 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력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온당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과감히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로 살면서 겪은 서민들의 아픔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겹도록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 부부를 설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현실 정치 참여를 주저하는 저와 혹시 제가 결심할까봐 두려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수없이 저희 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지막 결정 과정에 저희 부부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이상하지? 예. 예. 이 조응천 비서가, 비서라고 그래야 되나? 정무수석? 이 조응천이라는 전 비서관, 예.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그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영입이 된 게 이제 어제 큰 이슈였잖아요? 그죠? 예. 일단 제가 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막 아무 말 안 했던 건 뭐냐면 반응을 좀 보려고, 예. 반응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새누리당에서 거품을 물고 욕을 하더라고. 그죠? 새누리당에서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굉장히 좋은 일인가 봐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새누리당에서 막 쌍욕을 하는 걸로 봐서는 막 최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가 보다. 예.
만약에 이제 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약간 뭐, 냉정한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조금만 씻고 넘어갔다면, 솔직히 난 좀 의심했을 것 같아. 예. 내가, 이 사람 간첩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지? 난 이렇게 봤단 말이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그러면서 내가 어저께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최악이라고 막 쌍욕을 하는 걸 보니까, 새누리당이 싫어하는 거 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럼 유리하겠구나. 예.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은 그래요. 새누리당이 왠지 쌍욕을 하니까, 이게 저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좀 유리한가 보다. 예, 새누리가 얘기를 문 전 대표가 찍은 막장 폐륜 드라마다, 막장 폐륜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걸로 봐서 뭔가 막장 폐륜 짓을 했나 보지? 막장 폐륜 사실을 조응천이 알고 있나 보지? 그러니까 조응천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온 게 왜 막장, 아니 그냥 영입만 했잖아. 영입만 했는데 그게 왜 막장 폐륜 드라마일까? 조응천 비서관이 어떤 막장 폐륜 드라마를 알고 있는 거야? 앞으로 조응천 비서관이 뭔가 누군가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공개해서 그게 막장 폐륜 드라마로 드러난다는 걸까? 왜 저런 반응이 나오지? 매우 궁금하다.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다. 어떤 스토리를 알고 있길래, 저렇게 맹렬하게, 저렇게 맹렬한 반응을 보일까? 네. 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내부자들을 안 봐가지고, 영화 내부자들을 안 봤는데, 그 이병헌이가 원래 나쁜 사람 역할이었나봐요? 예. 나쁜 사람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니까 뭔가 이렇게 하수인이었던 모양이지? 내부자들 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가서 이것도, 혹시 듣기가 될래나? 내 컴퓨터가 또 이거, 예, 어제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참으로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던 청와대 인사죠.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이 된 겁니다. 2014년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장과 함께 비선 실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적은 기밀 문서를 작성했고요. 일단 이 내용 박지만 씨에게 유출시켰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청와대에 나오고 수사를 받았죠. 하지만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후로 식당을 하며 지낸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정치권으로 그것도 야당으로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많이 의외였습니다. 예, 그러셨습니까? 공안검사 출신에 고향은 TK이시고 게다가 네. 전 정부 인사도 아니고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제1야당에 입당한다. 이게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무척 어려웠습니다. 제가 애초부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자영업자로서 진실되게 의뢰 입장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식당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홀에서 서빙하셨다면서요? 네, 서빙하고 예. 차 안내, 예약 그런 거 하지요. 그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마음을 흔든 겁니까? 그 이상한 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고 예. 부탁을 하시고 빤히 쳐다보시고 그 이상한 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군요. 그분도 한 분이시죠. 그분도 한번. 식당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싫다고 피할 도리도 없고 좀 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입당 결심. 하지만 아무리 손님으로 와서 간곡하게 설득을 하기로 했어도 결심이 안 섰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어떤 마음에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결단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 정부의 출범
출범에도 일정 부분 관여를 했고 또 예. 출범 이후에도 충심을 가지고 사실은 일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 정부가 정말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예. 잘 들리세요? 좀 그 안에서 의견 차이도 좀 있었고 해서 어쨌든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밖에서 이제 이 정부 좀 잘 좀 굴러가지고 이 정부 잘 뽑았다 그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았었는데요. 예. 어째 참 하시는 일들이 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예. 통상의 생각보다는 거꾸로 가고 또 탓을 남한테 돌리고 이런 게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예, 예. 근데 그때마다 저는 야당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걸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집단이 야당인데 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정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수권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하. 그 한정도 안 되는 그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서 예. 그 참 진짜 너무한다 야당이. 예, 강한 야당이 있어야 강한 여당, 강한 정부가 있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가. 참 이렇게 오히려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한심한 생각을 했고 좋지 않은 생각을 했었어요. 여당 마음에 안 들고 정부 마음에 안 드는데 제대로 그거 질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야당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군요. 야당 도가 아니고 야당이 저러니까 예.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것 아닌가. 야당 도가 아니라 야당이 저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계속 저렇게 좀 일 잘 못해도 네. 그거 믿고선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드셨어요. 네네네네. 이게 어떻게 시정될 이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다가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모습이 예.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예. 그 혁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 진정성이 좀 보이고 좀 처절했어요. 요 사이에 벌어지는 요 몸부림들. 그렇죠. 뭐 좀 바뀌려고 하나. 뭐 좀 바뀌려고 하나. 네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안 들던 야당 왜 제대로 지적할 걸 지적하지 못하나 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그 야당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야당의 체질을 바꾸고 예. 또 다른 생각, 다른 목소리,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도 존중하고 토론하고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고 예. 참 힘들더라고요.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군요. 예, 저는 좀 하기.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 그럼 내가 힘이 된다면 들어가서 보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 영입 입당 선언이 나오고 나서 새누리당도 네네.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논평들이 좀 따갑게 쏟아졌습니다. 네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사실과 다른 찌라시 수준의 문건 유출에 연관됐던 당사자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어이없고 황당하다. 청와대 관계자의 논평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참 말씀드리기 못한데 그 영화 내부자 있잖아요. 내부자들. 예. 거기서 이제 그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강간범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 완전히 메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어떤 아랫사람을 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저 쫓아내 버리는 거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제가 내부자들을 보면서 예. 조금 저하고 오랩을 좀 시킨 적이 있었는데. 왜 이병헌 씨 같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 신세가? 아니 뭐 너무 센가요? 아닙니다. 예. 예. 대응기조 그쪽의 대응기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계속 같은 패턴인 것 같고요. 말하자면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마치 뭔가에 충성을 다하던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던 사냥개? 내가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좀 처절한 생각까지 드셨던 겁니까?
아유, 저 나름으로는 좀 손모가지 잘린 이병헌 그런, 예. 그런 느낌까지, 좌절감까지, 예, 갖고 있던 차였는데 지금 오늘 이런 논평까지 나오니까 더 좀 마음이 아프시군요. 아닙니다. 뭐, 그쪽의 대응 기조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새롭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청와대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진짜 뭐, 이제는 저 청와대 나오셨고, 네. 좀 자유로운 몸이 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도 좀 지났고. 그때도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한 게요. 네. 청와대 3인방이 정말 비서실장보다 실세입니까? 어쨌든, 지금 거리에서, 예. 뭐, 모시는 분들이지요. 그분을, 네네. 대통령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건 3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뭐,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를 향해 아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입당한 게 아니라. 예. 이건 뭐 그렇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이건 또 질문 드리는데. 청와대 네. 계시던 네. 분을 참 오랜만에 만나서요. 예. 비선 실세란 게 존재합니까? 결국 계속 물고 들어져. 그것도 역시 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예. 뭐, 있다면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없다면은 뭐, 그냥 없는 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네. 사건이 막 터졌던 그 당시에 네. 사람들이 이제 조홍천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 이용해서 뭔가 덕보려는 거 아니냐, 호가호위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조홍천 비서관께서 나는 박지만 회장을 감시하도록 청와대에서 파견한 감시견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한테 갑의 존재였는데 무슨 덕을 보려고 한 거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네네. 그 들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그래도 대통령 동생인데 이렇게 네. 얘기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정확한 워딩이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치독 감시견이라고 했던 거는 예. 그 공직자들이 예. 잘못된 게 없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와치견이었고요. 아하, 그런 의미였죠. 박지만 회장을 지키는 와치견은 아니었습니다. 아. 박지만 회장은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케어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죠. 케어란 게 예.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하셨을 때 그 대통령께 미치는 악영향, 정무적인 악영향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있나 없나 예. 를 미리 따지고 그런 게 있으면 워닝을 하고 예.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박 회장이 과연 그러면 과거 대선 때 만사 올통이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정도로- 올케를 통한다, 만사는. 네. 만사올통. 그건 이제 박 회장의 그 처. 아내 되시는 예. 뭐 그런 게 과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박 회장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가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 회장을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 스스로가 예. 어떤 이권이나 어떤 민원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 예,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에서 그런 걸 다 겪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무슨 거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는 말이 안 그런 된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고요. 의미로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그리고 또 박 회장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오히려 일이 틀어진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항상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내가 나서면 틀어진다, 될 일도 안 된다. 뭐 체화된 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시죠. 그러면 요즘도 어떻게 박지만 회장 식당에 놀러 오세요? 가끔 오세요. 가끔 오세요. 연락을 네. 하고 지내시는군요, 지금도. 뭐 가끔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뭐. 그렇군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안 좋게 그만두셨는데 동생하고는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고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계시는구나. 뭐 박지만 회장이 저에 대해서 조금 과대평가를 하십니다. 좋게 보시는군요. 네네,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네. 그 입당 더민주가 제1야당에 입당한 뒤에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네. NCND입니다. NCND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거는 연락해 보셨군요. 뭐 NCND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조홍천 전 청와대 비서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네, 지금 항소심 예. 계속됩니다.
이렇게 야당 입당하시면은 뭐 1심에선 무죄 받았습니다만 2심, 3심에 이게 어떤 식으로도 영향받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안 네. 되세요? 아유, 그런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정의에 대해서 불신이 심각하다면 심각해. 이건 뭐 상권 분립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졌어. 사법부를 일단 믿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믿어야죠. 예. 그런데 아내분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리셨을까요? 우선 어느 한 정파에 들어가게 되면 예. 다른 쪽 정파에서 악의적으로 센 언어로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감당해낼 대토가 없다. 두 번째는 뭐 정치권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멀쩡한 사람들 거기 가면 다 이상해지고 손가락질 받는데 예. 왜 당신까지 그러려고 하냐.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이혼하자라는 얘기. 뭐 극단적인.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가는 와중에 결심을 하신 거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정치권에 발을 디디신 건데 그 정도 결심으로 디딘 거라면 이게 입당만 하고 끝은 아닐 것 같고 총선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당하고는 얘기를 나눈 건 없으시더라도 당에서 요청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좀 출마. 근데 당이 강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지역구에 나가줘야 되겠다, 어디 나가줘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는 이미 결심을 당이 강해지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자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 그런 결심을 이미. 그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이 지금 출마 선언한 서울 마포갑 아니면 고향인 대구 출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곳으로 가라라고 이런 험지로 가라라고 해도 갈 생각 각오가 돼 있으세요? 당이 원한다면? 네네, 뭐 당이 원하신다면 뭐 거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그런 건 없죠.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으신 거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은 진박이라는 훈장 달고 예비 후보로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네네. 아니 어떻게 정반대 길을 걷게 되셔가지고 기분이 좀 묘하실 것 같아요. 예, 뭐 그분들은 고속도로 타고 가시는 거고요. 예. 예, 저는 뭐 가다가 빵꾸 나고 뭐 길 잃고 산 헤매다가 강에 빠지고 뭐 참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목표에 과연 누가 도달하는가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평탄하고 넓은 길인가 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뚜벅 그 길을 향해서 국민을 위한 길, 나라를 위한 길이 뭔가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정치인 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민주에 입당했습니다. 조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만났습니다. 일단 나오고 있죠. 나는 이 조웅천 비서관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일단 새누리당이 거친 반응을 하는 걸로 봐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지는 않은가 보다.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 내 느낌의 조웅천은 양쪽에게 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웅천 비서관의 용도는 뭐냐면 박근혜가 계속 너무 지나치게 막 나가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 있잖아. 박근혜가 여기서 더 막 나가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전 첫 번째 그렇게 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조웅천이 알고 있는 박근혜의 내밀한 비밀이라든가 약점을 드러내는 투쟁이 되면 드러냈을 때는 박근혜만 다치는 게 아니다. 박근혜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야당도 같이 다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그건 깨끗한 정치로 안 보인단 말이야. 깨끗하고 개혁적인 새로운 정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조웅천 카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그런 거예요. 쓸 수 없는 무기. 내가 볼 때 조웅천은 그래. 쓸 수 없는 무기야. 얘를 쓰면 이쪽에서도 다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무기야. 그러니까 다 죽는 무기지. 근데 만약에 박근혜가 정말 정도를 벗어나서 야당에 대해서 무리한 짓을 할 때, 가령 그런 거죠. 이거 뭐라 그러나, 이게 독재 개헌을 하기 위해서 깽판을 친다든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또는 무슨 전쟁 위기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든가,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정도의 막강한 상황이 올 때는 터뜨렸을 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보호막의 역할이 될 거다. 박근혜가 워낙 막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조응천을 자꾸만 내돌리고 조응천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나는 야당에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다. 난 그렇게 봐요. 내 생각에는 이 조응천은 일종의 박근혜더러 너 너무 막 나가지 마라. 너 너무 막 나가면 너한테 치명적인 게 터질 수 있다. 라는 이쪽에 그 구비된 무기의 역할은 하지만 만약에 얘를 평상시에 써버리면 별로 심각한 게 아닌데 이 조응천 무기를 쓰면 둘 다 그러니까 야당에게 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노선이야. 만약에 박근혜가 정말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독재 개헌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올 때 박근혜의 치명상을 입히는 용으로 써야지. 이 조응천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예.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응천 카드를 가지고 막 문재인의 한수라는 둥, 문재인이 정치를 잘했다는 둥,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도리어 문재인에게는, 도움 안 되는 카드라고 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가 아니야. 문재인이 마지막 당대표가 아니면서 물러나면서, 그런 거죠. 최후를 위한 비상무기 하나 정도 마련한 거다. 이건 절대로 까면 안 되는 무기이고 쓰면 안 되는 무기지만 함부로 저쪽에서 무리한 짓을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렇게 안전장치? 그런 거 있잖아. 왜 나쁜 놈들끼리는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협조할 땐 문제가 없어. 근데 어느 쪽의 욕심이 과해지면 한쪽이 한쪽을 죽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장치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조응천을 데리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막 띄우려고 하고 이랬을 때, 나는 대중적인 이미지에서는 별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비상용이다, 비상용. 야권에 대해서, 가령 이제 박근혜 쪽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네가 친박이 많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둥, 혹은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둥, 이런 상황이 오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정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치명적인 짓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조응천이 한마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안 해. 직접 박근혜가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조응천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그러니까 쟤네들이 무리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조응천을 한번 보여주고,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무리수를 두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용. 근데 이제 이 무기를 버튼을 누르면 둘 다 터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무기.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쟤네가 정말 이 국회의원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무기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응천을 막 바깥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그런 무기는 아니다. 예. 이거는 대중을 감동시키는 무기는 아니다. 난 대중을 감동시키는 무기는 아니라고 봐. 다만 이런 식은 되겠죠. 어느 정도냐면 박근혜가 사람 관리를 이렇게 못한다. 예. 박근혜가 사람 관리를 이렇게 못한다. 자기 측근인데도 이렇게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잘 쓸 때는 이 조응천을 쓸 때는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쓴다라고 다 대외적으로 소문이 났잖아.
근데 이제 뭐 박지만 정윤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칼같이 버린 사람, 그리고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그 쓰레기를 만들어서 버린 거 아니야. 불명예스럽게.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그 박근혜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 이런 걸로는 그 대중적인 뭐라 그러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그건 좀 하수 정치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그 넘어올 수 없는, 표를 줄 수 없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무기는, 이 조응천이라는 그 무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무기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무기를 갖게 되면 늘 당 안에 그 조심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늘 왜 사고 친 애들 있잖아. 불안불안하다 하는 애들이 꼭 사고 쳐요. 그런 애들이 막 쓸데없이 이 무기를 뭐 떠벌리고 다닌다든가, 이래서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그 핸들링을 김종인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건 퀘스천 마크를 찍어놓고,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 과연 이 조응천이라는 무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때 꺼낼 거냐, 언제 그 상처받지 않게 쓸 거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한테로 내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김종인에 대한 관심으로. 어제 김종인의 난의 난이었다며? 어제 이제 뭐 인터넷에 난리가 난 거야? 김종인의 난. 근데 아니다. 겨울난의 비애다. 겨울난의 비애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겨울난의 비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종인이 어저께 그 박근혜 생일이라고, 어저께 박근혜 생일이라고 난을 보낸 거야? 근데 이제 그 난을 그 박근혜가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이게 청와대에서 안 받았어.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 김종인 입장에서, 예, 그러면 이제 김종인 입장에서는 안 받았으니까 끝낼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다시 보냈어. 나는 내가 김종인이란 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그 부분이야. 다시 보냈어. 두 번째. 그죠? 근데 청와대에서 또 거절을 한 거야. 두 번을 거절을 했어. 그래서 난이 김종인한테 도로 갔다네?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 다시 보냈어. 세 번째 보낸 거야. 다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문전박대 2번 받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 세 번째예요. 그래서 7시간 동안 난이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했다며. 이 난이 7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야. 여러분, 이런 거는 삼고초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삼고초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식하다고 욕먹어요? 예. 삼고초려는 무슨 말이야?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이 전략가를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가서 고개 숙이고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삼고초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삼고초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박근혜가 대단해서 김종인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고초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예, 그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난의 7시간이라든가, 난의 겨울난의 7시간, 내지는, 뭐, 이렇게는 돼도 삼고초려 이런 말 했으면 안 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김종인이 어떻게 했냐 하면, 3번 보냈다는 거예요. 3번.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김종인이 원래 이런 사람이냐. 나는 이 사람을 학자로 알았거든. 나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학자로 알았어요. 근데 이걸 난을 3번 보냈다는 얘기는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 뭐야? 솔직히 나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령 이제 뭐 정몽준이가 노무현을 배신해갖고 노무현이 그 앞에서 그 겨울에 1시간을 벌벌 떠는 장면, 또 이 안철수가 문재인을 배신해가지고 문재인이 안철수네 집 앞에 가서 만나자고 막 얘기하는 장면, 이런 건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야, 이건. 그런 거하고 달라. 그거는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전술이에요. 감성적 터치. 감성적 터치이고, 받아주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자기 편을 세우는 그런 방식의 정치야. 그런데 김종인이 난을 3번 보낸 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술이에요. 이거는 난을 3번 보내가지고 중요한 건 뭐야? 청와대를 꺾었다는 거야. 청와대에서 뭐라 했어?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 나왔잖아. 정무수석의 잘못이다. 정무수석이 독자 판단한 거다. 그러면서 정무수석한테 비난하면서 난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제까지 몰라. 내가 별 산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내가 뉴스 듣고 판단하기 시작한 40년 동안에는 처음 있는 일이야. 내가 이 뉴스 듣고 이런 40년 동안에는 이런 정치는 나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얼마나 그 수준이 저질인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박근혜를 꺾었다는 거야. 박근혜가 이게 웬만해서 말 안 듣는 애잖아. 이게 삐진 공주 버전으로 나가면 야, 무조건 떼쟁이란 말이야. 무조건 떼쓰는 공주 버전으로 가버리면 손 쓸 수가 없는데 김종인이 보여준 건 그 떼쟁이 공주에게 정신 차리게 한 부분이야. 버릇을 고친 부분이지. 떼쟁이 공주한테 근엄하게 왜 큰 소리 내지도 않고 막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3번 딱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그쪽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건 나는 보통 전술은 아니다. 난 이런 수는 처음 봤어.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나는 이런 수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궁금한 건 이게 김종인 독자 판단이냐 아니면 그 김종인을 대표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의 전략가의 생각이냐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수는 박근혜가 거절한 난을 3번이나 보낸 수는요. 나는 기운이 바뀌는 수다. 예. 이게 기운이 바뀌는 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 이게 사실 김종인이 누구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도록 제일 앞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이었어. 김종인이 없었다라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애라고. 왜? 박근혜의 나머지 전술은 정말 더티했잖아. 노무현에 대한 거짓말,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는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아주 비열한 수를 썼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공약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긍정적 점수를 받은 부분은 사실 이걸로는 점수를 얻은 게 아니라 상대방 문재인의 점수를 깐 거지 박근혜한테 플러스가 된 건 아니야. 근데 박근혜가 플러스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김종인의 공이거든.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김종인을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조홍천처럼 그냥 버린 거 아니야. 토사구팽 버린 거야. 자, 그렇다라면 김종인은 박근혜에게 버려진 남자 수준이었다고. 버려진 남자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쓸모가 없었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없었거나 이런 평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종인이란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없었을 거라고 나는 봐. 신뢰감이 그렇게 형성되진 않았을 거다. 왜냐면 김종인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뭐 내지는 얼마나 유리하냐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왔다 갔다 할 때였다라고 난 생각해. 그런데 김종인이 이번에 보여준 3번 난을 쏴가지고 박근혜를 딱 꺾은 장면은 이거는 김종인의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준 사건이다. 길을 꺾은 거야, 길을. 응. 박근혜의 길을 꺾었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아주 저질스러운 그 길을 정말 어떻게 난을 3번 보내갖고, 어떻게 난을 3번 보내가지고 박근혜 주변에 그 저질 정치인들을 꺾을 수가 있느냐고. 나는 처음 봤어요, 이런 수는. 나는 모든 정치인은 장기판의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냥 이제 어떤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는 야당이 가져야 되는 이슈다. 그 이슈의 상징적 인물이니까 데려왔어야 됐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나는 이 김종인을 데려온 걸 나쁘지 않다 수준으로 바라봤어. 근데 그거는 내가 김종인이라는 사람 잘 몰랐는데 좌우지간 김종인이 이번에 혼자 독자 판단인지 아니면 김종인 주변의 어떤 전략가의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난을 3번 보내서 청와대의 막장 정치를 꺾어버린 거는 길을 꺾은 거는 나는 이거는 물론 이걸 국민들이 얼마나 알까. 우리 국민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 난을 3번 보내서 박근혜의 막장 정치의 길을 꺾었다라는 거는 그 회초리를 친 거다. 난 솔직히 난 이거 회초리라고 봐. 떼쟁이 공주의 회초리를 친 거다. 회초리를 들지 않고 회초리를 친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종인의 난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다.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는, 나 진짜 예상치 못한 수야. 나는 그냥 난을 보냈고 거절당했다까지, 어제 방송은 난을 보냈는데 거절당했다까지 해서 끝났어. 우리 방송이. 그지? 난을 보냈는데 거절했다. 그래서 박근혜가 뒤끝 장렬, 수준 낮다. 이걸로만 보고 끝냈단 말이야. 그런데 김종인이 난을 도로 보냈다. 근데 청와대에서 도로 보냈다. 근데 다시 보냈고, 박근혜가 막 정무수석을 욕을 하면서 또 남 탓을 하면서 받아들였다. 이 얘기는 난을 3번 보내 몹쓸 공주의 회초리를 친, 이건 고사가 돼야 된다고 봐. 난으로 친 회초리. 이거는 난으로 친 회초리다 라고 나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난 진짜 이거 어저께 밤에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삼국지보다 재밌더라니까. 삼국지보다 나는 재밌게 봤어요. 이게 이 김종인이 난을 3번 보내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탓을 하면서 받았다는 부분을 보면서, 이야, 이런 정치 드라마가, 이거 뭐지? 야, 이거는, 난초리?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뭔가 적당한 말을 좀 만들어 봐봐. 이거는요, 무슨 7시간 이런 수준으로 낮추지 마. 난의 7시간 이런 건 내가 볼 때, 괜히 무슨 정윤의 스캔들이랑 연결시키는 걸로 해서 천박해 보여. 도리어 나는, 물론 이제, 근데 솔직히 이제, 난의 7시간 이렇게 해야 또 알아듣는 또 국민들이 있으니까, 이 정윤의 스캔들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7시간을 쓰겠지만, 이 좀 앞에 있는 청중이, 앞에 있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지적인 사람이라면, 이 김종인의 나는, 이게 떼쟁이 공주에 대한 회초리였다. 완전히 막무가내로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공주를 한번 공주를 키워봤던 스승이, 공주를 키워본 스승이 난을 3번 보내 회초리를 친 사건이라고 난 봐야 된다고 봐. 이거는 정말 김종인이 난을 3번 보내서 박근혜의 개막장 정치에 대해서 준엄한 회초리를 친 거예요. 와, 나 어제 소름 끼쳤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내가 오버한 건가? 내가 오버한 건가? 나는 어저께 난을 3번 보내서 박근혜가 막 정무수석을 비난하면서 받는 장면에서 완전히 나는 무슨 진짜 이 삼국지 본 희열이 느껴졌다니까.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정말 왜 제갈량의 수를 보면서 기가 막힌다 이러고 보잖아. 근데 이 김종인이 난을 딱 3번을 보내서 청와대가 기어이 받게 했다는 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삼고초려라는 말은,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말은 되게 무식한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 머리를 조아린 사건이고, 이건 난을 3번 보낸 건 이 3번의 난으로, 그러니까 난을 3번 보내서 박근혜의 망기를 꺾었다. 망난이 길을 꺾은 사건이야. 그러니 삼고초려하고 다르지. 삼고초려는 높은 사람한테 또는 귀한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고, 난을 3번 보내 망난이 기지를 꺾은 거는 삼고초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아유, 그래.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봐, 내가. 이게 좀 정서적으로 공감이 좀 안 되시나 봐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좀 어렵죠? 예. 제가 얘기한 내용이 조금 대중적 정서에 안 맞았나 봐. 저는 드문 이해가 되는 사람. 제가 이해한 김종인의 난, 이 김종인의 난초가 그 망나니 공주의 버릇을 고치다. 나는 이런 고사가 만들어져야 될 만큼 근래에 보기 드문 고급진 정치다. 근래에 보기 드문 굉장히 고급진 정치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이제까지 막장 정치였잖아. 유승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화 안 보내고, 그리고 막 진짜 이 뒤끝 정치. 아니 이게 무슨 사춘기 기집애도 아니고 사춘기 기집애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상을 당한 옛날 자기 사람이 상을 당했는데 거기다가 조화를 안 보내는 그런 저질 정치를 보여주고 말이야. 지 생일이라고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스승이 보낸 난초를 감히 거절질을 하고 말이야.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저질 정치를 하는 박근혜의 막장 정치를 단지 난을 3번 보냄으로써 그 막장 정치를 따끔하게 야단친 근래에 보기 드문 고급진 정치가 아니었나.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 김종인이 난을 3번 보내 이 박근혜의 막장 정치에 버릇을 고치다. 내지는 박근혜의 막장 정치를 회초리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는 이 고급진 근래에 보기 드문 고급진 정치였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 박근혜한테 갔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던 거야. 김종인 같은 사람이 박근혜 옆에 있으니까 고급져 보였던 거 아니야. 예상 외였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김종인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 놀란 건 광주 갔을 때야. 광주 갔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막 난동을 피운 거 아니야. 참배를 방해하고. 그런데 20분 동안 침묵으로 기다리고 걔네들이 물러간 다음에 참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한 말. 저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된다. 그때 사실 이 사람 쇼인가? 나는 그때 김종인이 쇼인가? 그랬어. 근데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만 봤단 말이야.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도 들을만 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거듭 사과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랬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지? 그랬어. 근데 어저께 난을 3번 보내갖고 청와대에서 받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 솔직히 난 어저께 난 어제 막 흥분해갖고 잠 못 잤는데 여러분 안 그랬나 봐요? 나만 그랬구나. 나는 보기 드문 고급진 정치를 봤다는 느낌에 이거는 기운을 바꿀만 하다. 사실요 이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면 1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에 안철수가 그만뒀어. 그러니까 탈당을 했어. 그래서 12월부터 1월 초까지, 그러니까 막 안철수를 파리를 한 거야, 미디어가. 언론에서 안철수 신당 파리를 존나 했어. 그런데 1월 중순부터 호남이 갑자기 입장 정리를 시작해. 호남이 입장 정리를 막 갑자기 시작하면서 결정타가 누구야? 김홍걸의 입당이었잖아.
김원걸이 1월 24일인가에 딱 입당, 23일인가 22일인가 입당을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호남은 정리된 듯한 느낌을 딱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급해가지고 녹취록을 깠어. 2.25 녹취록을 딱 깠단 말이야. 1월 말에. 내가 볼 때 그러면서 더 이상 미디어에서 안철수 파리가 안 된 거야. 그죠? 나는 그렇게 보는데? 내가 볼 땐 이 안철수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은 게 25일부터야. 25일에 안철수가 녹취록을 깠는데 그 다음날 뽀록 난 거 아니야. 2.25의 말이 아니라 비서의 말인데 그 비서의 말을 2.25의 말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근데 녹취록 작성은 밑에 사람이 한 거라고 핑계를 댄 게 더 수준이 낮은 거야. 왜냐? 안철수가 1월 4일에 2.25 여사 만난 다음에 연합뉴스 TV에다 지 입으로 거짓말했거든. 자기 입으로 2.25는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주장을 해놓고 녹취록을 만든 게 수행비서였다. 걔 사표 받았다. 이러면서 거의 박근혜 수준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남탓. 자기 밑에 있는 수족같이 쓰던 사람한테 더러운 건 다 묻히고 도망가는 그런 수를 쓰는 순간 내가 볼 때 안철수에 대한 깨끗한 정치에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입장 정리가 돼버렸다라고 봐. 근데 그때부터 뭐가 나타났냐? 그때부터 인터넷에 깔린 게 이재명 시장 얘기야. 공교롭게도 시점상 안철수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시점부터 이재명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일베에서는 이재명을 막 까대고 그 다음에 개표 부정. 그러니까 그 시점에 1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나타난 이슈가 이재명과 개표 부정이야. 내가 쭉 훑어보니까 그래. 제가 지금 잘못 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장사가 끝난 게 1월 25일이야. 녹취록 파동으로 안철수 장사가 그냥 박살이 났다라고 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철수 아마 광주에서 만약에 25일날 녹취록 파동이 없었다면 아마 안철수가 광주에서 창당했겠지. 근데 광주에서 못하고 대전에서 한 얘기는 뭐야? 호남에서 빠졌다는 얘기야. 호남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정배하고 안철수가 대전에 가서 깃발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남에서 안철수 얘기가 정리된 게 25일이야.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하고 개표 부정론자들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로 도배가 된 거야. 여러분의 트위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때부터 봤어. 계속 내 타임라인이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이야기하고 개표 부정 얘기가 갑자기 올라오기 더 많이 올라왔던, 그러니까 간간히 올라오던 게 안철수가 존망한 다음에 안철수당에 대한 호남에 완전히 딱 등 돌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재명하고 개표 부정 얘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난 거야.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는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콘서트가 막 인기를 얻은 거잖아. 더불어민주당의 콘서트가 인기를 얻고 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누구나 이재명 욕을 하고 누구는 이재명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근데 이재명 하는 애들 중에 상당수가 또 개표 부정을 얘기해. 개표 부정. 맞지? 그 시점상 그래. 지난주부터 김부선 기사 나오고 이런 게 지난주 아니야. 그지?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이미 1월 25일에 딱 큰 고비를 넘으면서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응집되고 뭔가 이렇게 선거판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기운을 타고 상승하는 때인데 그때 이 SNS상에 이재명 논란이 일어나고 개표 부정론자들이 더 난리를 피우면서 돌아다니더라고. 여러분 트위터도 그래요? 여러분 트위터나 페북도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때부터 이간질 정책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당을 띄워갖고 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을 쓰던 미디어, 이 국정원 댓글 팀이겠지.
국정원 댓글 부대가 그렇게 주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녹취록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안철수 당파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뭔가 야권을 또 분열시켜야 되니까, 그때부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죠? 내가 그 얘기, 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하라는 얘기 왜 자꾸 하냐고 내가 지난주 말에 막 화를 냈잖아. 시점상 그렇더라고. 지난주 초반에 안철수당 녹취록이 까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막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이런 인터넷이 떠. 그러니까 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런 게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랄지랄 하지 말라고 막 지난 주말에 화를 냈잖아. 그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보니까 시점이 그렇더라고. 내가 지난 2주를 딱 돌아보니까 내 말이 맞지? 그지? 왜 지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누가 그러는 거냐? 내가 지난 주말에 그랬잖아. 그지? 그래갖고 막 또 그걸 가지고 문바인 척 하는 놈들이 망치 부인을 욕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리하더만. 그 다음에 막 이재명을 막 또 대통령으로 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이재명 빠인 척 하는 애들이 또 막 망치 부인을 막 씹어댔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합리적 지지자들이 정리를 하고,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지금, 대선 언급하고, 하여튼 대선 주자별로 분열시키기 작전을 들어가면서 인터넷 여론을 혼란시키는 거야. 뭔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표창원 교수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막 뜨다가, 이 표창원 얘기보다 이재명 논란, 개표 부정 논란,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냥 하나하나 들어가 봤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몇만 명짜리 트위터 팔로워가 있는 사람은 옛날부터 내가 차단했던 여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눈에 띄는 거 몇만 명짜리 개표 부정하면서 이재명 지지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1000명, 많아야 1000명, 아니면 100명, 50명,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띄우고 다니더라고. 그게 새로 만들어진 그 아이디들이 막 그러고 다니더라. 그리고 이제 이재명 트위터에서 글 쓰는 애들 한 7명? 얘네들의 특징은 이재명을 막 지지하는 걔네들의 특징,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막 띄우는 애 특징을 보니까, 걔네들을 조사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이 없더라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망치 부인에 대해서 걔네들이 막 악플을 달면 해명을 하더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는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막 이렇게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트윗을 안 하는 애들이 나에 대해서 악플을 달더라. 내가 보니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냥 막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하는 애들이 더불어민주당 콘서트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소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걸 못 봤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악플 다는, 나한테 시비 거는 애들 중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긍정적인 트위터는 글 쓰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을 막 강조해. 이재명 개인을 강조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거는 별로 강조 안 해. 응. 그쵸? 그러니까 막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이간질 시키는 걔네들의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안 해. 근데 물론 마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고 문재인 지지자인 것처럼 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고 문재인 지지자인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실제로 걔네들 트위터에서는 그렇게 안철수와
안철수가 문재인을 공격하고 막 이럴 때 뭐 나서서 막 열심히 문재인 편을 든다든가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 제가 다 본 게 아니라서 남자 한 명 정도가 뭐 나한테 악플 달면서 이재명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을 몇 개 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걔네들은 좀 이제 팔로워 많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팔로워 많은 애들은 지들 팔로워 관리용으로 간간히 띄워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멘트는 없더라고. 결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뭐 문재인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몰라. 내가 잘못 봤을 수는 있는데 내가 잘못 봤을 수는 있는데 뭐 팔로워 몇 명 안 되는 그런 애들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얘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상하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띄우는 애들이 내가 왜 옛날부터 추적한 애들 있잖아. 옛날 2004년부터 나하고 얽혀가지고 2004년부터 추적해왔던 애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7년에는 문국현을 띄웠어. 옛날 2004, 5년에 내가 아고라에서부터 서프, 아고라, 딴지 이런 데에서 봤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2007년에는 문국현을 엄청 띄웠어. 그리고 2008년에는 진보신당을 엄청 띄웠고 그러다가 2008년 총선 때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걔네들이 뭐 했냐면 여대생 사망사건 그거 알아요? 광우병 반대 시위할 때 여대생이 죽었다. 그러면서 여대생 사망사건이라고 막 썰을 퍼뜨렸어 걔네들이. 근데 내가 그러지 마라. 여대생 시신 있냐? 시신이 없으면 살인사건 성립이 안 된다. 근데 막 여대생 살인사건을 끝까지 주장을 했어 얘네들이. 그러면서 무슨 모금운동을 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뻑하면 모금운동을 해. 뻑하면 모금운동. 뭐 내가 잡혀 들어왔을 때도 그 중에 일부가 모금운동 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뻑하면 모금운동을 하면서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여대생을 찾겠다고 무슨 추리닝 입은 사진 광고를 내요. 그런데 그 광고에 내기 위해서 모금을 받은 통장에서 모금 통장주가 카드를 썼는데 안마를 마사지 숍에 갔다. 그래갖고 모금 받아 성매매 이런 뉴스가 나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그냥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간 거라고 본인은 주장했지만 안마열사라는 말과 더불어서 광우병 촛불 시위를 했던 모든 사람이 등신대고 끝난 게 여대생 촛불 사건이야. 그 다음에 걔네들이 뭐 했냐? 2009년에는 가령 이제 시청 광장에 노무현 저기가 있었어. 공식적인 그걸 뭐라 그래? 조문할 수 있는 곳을 뭐라 그러지? 공식적으로 시청 광장에 커다랗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분향소가 있었어. 공식 분향소가. 근데 그 앞에 따로 분향소를 차려놓고 따로 모금을 받으면서 뭘 했냐? 얘네들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7월인가 8월 초에 이명박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명박 대통령께 이러면서 굉장히 섭섭하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게 있어.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노무현하고 이명박을 2008년에 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방송도 했어. 너네 그러지 마라. 노무현은 이제 물러났는데 자꾸 노무현 띄우면 그러면 노무현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품게 된다. 쟤네들한테 다친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2008년에. 그런데 계속 노무현은 이렇고 이명박은 이렇다 하면서 계속 이명박 약을 올린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봉하마을 압수수색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봉하마을 압수수색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국가기밀 빼돌려. 그게 뉴스 제목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실망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항의 서한을 띄워 공개적으로. 아무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고 딱 오마이뉴스인가 하나 나와. 오마이뉴스인가에서 딱 한 번 그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나머지 언론사는 다루질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한테 2008년에 보낸 섭섭하다는 서한 내용이
언론에 안 나오고 오마이뉴스인가에서 하나만 나와. 근데 내가 그걸 읽어줬어. 우리 방송에서 2008년 여름에. 내가 분명히 기억나. 근데 2009년에 따로 분향소를 차려놓고 모금 받는 걔네들이 진짜 노무현의 유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덕수궁 담벼락에다가 그걸 써붙여 놓은 거야.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썼던 편지하고 마지막 컴퓨터에서 발견된 유서를 싹 이어붙여갖고 이게 진짜 유서라고 제 대잡을 써서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죽었다.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죽였다. 그 설을 주장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노린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노무현은 자살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정치적 타살이다. 이명박의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언론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 처벌받아야 된다. 이놈들이 정치적 타살범이라고 내가 막 방송을 했어. 그러자 얘네들이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호원이 죽였다 설 퍼뜨렸어요. 그래서 결국 국세청도 검찰도 조중동도 이명박도 아무도 욕 안 먹고 경호원 죽였다 설로 끝났어. 경호원이 죽였다 설로 끝난 거야. 그때 얘네들이 이용했던 술수는 블로그야. 블로그에 어떤 놈이 자기가 법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서 글을 써. 근데 그 다음은 그 글을 퍼간 놈이 자기는 법의학자인데 자기가 아는 법의학자 말인데 그러면서 그 내용을 똑같이 써. 그러면 넘어가서 어느 법의학자의 주장 그러면서 블로그를 딱딱 연관시켜가지고 그 경호원이 죽였다 설로 뭘 덮었냐? 이명박을 도와준 거야. 이명박과 검찰과 조중동을 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새끼들은 국정원이라고 내가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했냐? 2010년에는 타진요. 2010년에는 타진요 얘기하면서 타블로 아버지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역위원장이라는 둥 그런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막 타블론의 가족이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는 거기에서 걔네들을 발견해. 그 다음에 걔네들이 2010년 그 다음에 나영희 사건 퍼뜨려요. 나영희 사건을 막 퍼뜨려. 그해 가을에 9월에 나영희 사건을 막 퍼뜨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처음에 박영선하고 천정배가 붙었을 때 내가 박영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박원순한테 양보받을 수 있다. 양보시킬 수 있다. 그랬더니만 천정배를 막 띄우는 거야, 얘네들이. 천정배를 막 띄우면서 박영선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막 너무 저질스러운 쌍욕을 하는 거야, 박영선에 대해서. 그런데 걔네들이 일베에 같은 욕을 쓰더라고. 즉 걔네들이 일베에 박영선에 대해서 같은 욕을 쓰더라고요. 그때 2011년에 박영선에 대해서 했던 쌍욕을 지금 일베에서 또 쓰고 있더라고. 같은 내용으로. 예. 자, 누가 물타기 했어? 물타기 한 애 누구야? 나영이가 누구야? 나영이 사건,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실명이고 나영이가 가명이었잖아. 그 물타기 보소, 타진요도 국정원. 너 타진요로 국정원 활동했던 애야?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했냐? 여러분 제가 타진요가 국정원이라 그랬어요? 쟤 괜히 강퇴시켰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 중에 타진요가 국정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 저애가 나더러 물타기 한데 타진요도 국정원이냐고. 그러면 나머지는 국정원이고 타진요도 국정원이야? 나 국정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국정원이라고 내가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좌우지간. 이제 타진요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천정배를 막 지지하면서 박영선한테 쌍욕을 해요. 진짜 무슨 연자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쌍욕을 해. 근데 그것들이 박영선이 딱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어, 시장 후보가.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랑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
그때 갑자기 박원순 이러면서 박영선 편을 드는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나의 계속 반대편으로 가더라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2011년에 그랬고 2012년에는 통진당을 띄웠어. 2011년에 딱 그 박 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낙검수 막 낙검수를 띄우는 거야. 그래갖고 2011년 11월 첫 주에 낙검수가 150만 다운, 두 번째 주가 300만 다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600만 다운, 네 번째 주에 1000만 다운이라 그랬어. 다운로드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12월이 됐는데 내가 11월에 방송을 안 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감시만 했는데 그때 미건스를 엄청 띄우더라고. 걔네들이 미건스로 가자 하루에 걔네들 딱 검색해 보잖아. 하루 종일 미건스로 가자는 글을 쓰고 있었어. 걔네들이 하루 종일 미건스로 가야 된다는 글을 쓰고 있었어. 그러더니 얘네들이 미건스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저기 민주당이나 저기 새누리당이나 똑같다,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그 글을 쓴 거야. 계속 통진당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쓴 다음에 통진당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통진당 폭력 사태 팩트TV 영상을 모든 게시판에 뿌린 거야. 걔네들이 통진당 폭력 사태라면서 팩트TV 그 링크를 게시판에 싹 뿌려놨더라고. 그것들이. 그리고 나서 그 여름에 걔네들이 한 짓이 뭐냐, 일배예요, 오유예요. 그해 여름에 일배하고 오유를 막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미건스가 죽은 다음에 일배가 뜬 거야. 미건스가 죽은 다음에 일배하고 오유를 막 띄우더라고. 일배예요, 오유예요? 걔네들이 계속 그러고 다녔어. 그 다음에 2013년이 되니까 뭐 했을 것 같아? 걔네들이 뭐 했을 것 같아? 2013년에 개표 조작 얘기하고 있더라고. 개표 부정. 개표 부정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쭉 추적해왔던 애들이 그 팀이야. 2008년에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고, 2009년에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타살됐다고 주장하고, 2010년에 타진녀 띄우고 나영이 사건 퍼뜨리고, 2011년에 천정배 띄웠다가 박영선이 이기니까 박영선 띄우고, 그러니까 뭐 천정배 박영선 때는 박영선을 욕하고, 박원순일 때는 박원순을 욕하고, 이런 식.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미건스 띄우고, 통진당 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유냐 일배냐 띄우고, 2013년에는 수개표 띄우고. 그들 중에 한두 명이 자기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들 중에 한두 명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나 중요한 고비에 방향을 틀었던, 중요한 시점에서 방향을 틀었던 작전명이야. 작전 내용. 예. 댓글 여론 조작의 역사야. 그러면 걔네들의 아이디는 똑같은가요? 아니요. 아이디가 달라요. 아이디가 달라. 근데 그럼 나는 어떻게 보고 아냐? 이게 그래도요. 나는 내가 직접 깨달은 건데, 내가 다큐 제작자를 만났어. 이 다큐 제작자한테 이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똑같은 말을 하더래. 무슨 내용이냐? 내가 걔네들을 2004년부터 추적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쓴 글을 내가 다 읽었어. 다 읽어가지고 걔네들의 글에서 글을 딱 보면 이게 누구 글인지가 나와. 글을 딱 보면 이게 그 사람 글인지 아닌지가, 그걸 나는 몰랐는데 그게 글에 지문이 있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게 어떤 이름으로 썼던 이놈의 글이야. 어떤 다른 이름으로 썼던. 그러면 그때 2004년 5년에는요. IP가 다 공개됐어. IP가 다 공개되던 시절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검색했냐면, 이놈이 같은 놈이야. 그러면 IP를 검사했어. IP를 딱 검색해갖고 검색을 하면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이 글을 쓴 거야. 그때는 IP가 전부 다 이렇게 공개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꿔서 쓰더라도 그놈이다 라는 거 아는 건데,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떤 다큐 제작자한테 나는 그래서 지문을 본다. 왜냐하면 그 말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기가 쓰는 글의 방식이 있어.
그 글의 방식을 보고 나는 안다. 그랬더니만 어떤 전문가가 진짜 그렇다는 거야. 아예 미국에서는 그래서 글을 쓰는 패턴을 연구해서 그 사찰을 한다는 거야. 그걸 무슨 방식이 있대요. 그 인터넷에서 글을 입력하는 어떤 방식, 그걸 패턴화해가지고 사찰을 한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야. 그 패킷 감청이라든가? 패킷 감청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대. 나는 2004년에 그냥 처음에는 복사할 줄을 몰라갖고, 컴퓨터 복사할 줄을 몰라가지고, 화면을 복사할 줄 몰랐어. 드래그 하면 된다는 걸 몰라서 손으로 적었잖아. 손으로 적고, IP를 손으로 적어가지고 분석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예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찰을 하고 있다. 그게 패킷 감청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적을 해왔는데, 그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언제나, 봐봐요. 2008년에는 뭐를 강조했어야 되냐. 그 여대생 사망설 나온 시점에 뭘 강조했어야 됐냐 하면, 이명박이 그 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재협상 없다 그랬는데 협상한 시점이야. 재협상을 했고, 30개월 미만, 즉, 노무현 방식대로 그 수입하기로 약속을 바꿨어. 근데 그 얘기 아무도 몰라. 왜? 여대생 사망설 퍼뜨려갖고. 여대생 사망설을 퍼뜨려서 결국은 이명박이랑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패배한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노무현을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퍼뜨려갖고 이명박과 검찰과 조중동을 살려준 거야. 그 다음에 2011년 타진요는 언제 나왔냐? 천안함, 그러니까 언제 딱 뜨냐 하면 맨 처음에 타진요가 유명해진 게 5월 달에, 2010년 5월에 그 천안함 얘기가 계속 쟤네들이 밀렸어.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몰고 갔는데 계속 정부 발표가 안 먹힌 거야. 그러자 5월 첫째 주에 갑자기 타진요 기사가 모든 언론에 동시에 나와. 그런데 그때 이미 타진요하고 타진알 두 개 다 있었거든. 그럼 타진요는 타블로가 거짓말한다. 그런 애들이었고, 타진알은 뭐냐면 스탠포드 학생들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졸업했다라고 주장하는 카페였어. 근데 그 당시에 언론이 타진요만 보도하고, 타진알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 이런 몇 개만 써요. 그래서 뉴스의 양이 타진요 뉴스 250개, 타진알 뉴스가 30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타진요를 띄워. 그래서 한 주간에 5만 명으로 회원이 가입돼. 그게 회원 가입해야 글을 볼 수 있는 카페였거든. 그 다음에 5월 첫 주에 딱 타진요를 띄웠다가 조용해. 언제 다시 나타나냐? 6월 3일에. 왜? 6월 2일이 지방선거였어. 6월 2일 지방선거 날까지 천안함을 파는 거야. 천안함은 북한 탓을 팔다가 6월 3일 날부터 모든 뉴스가 타진요로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야당은 야 천안함에 대해서 얘기 진짜 지금부터 해보자.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이제 그만 덮재. 천안함에 대해서 이제 덮재는 거야. 그러면서 타진요를 띄우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별 관심이 없었어. 그냥 다만 내가 나중에 뉴스 기간별로 검색해서 알아낸 거야. 그랬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타진요를 다시 타진요를 다시 보게 된 게 언제였냐? 2010년 8월 8일에 이명박이 88 개각을 해. 근데 개각을 발표했는데 그 개각으로 나온 장관이나 그 인물들이 완전히 개따라지들이었어. 전부 다 병역 비리에 탈세에 부동산으로 땅을 사랑한 여인, 그때 그럴 때였어. 집이 40몇 채야. 그래서 40몇 채씩 집이 왜 있냐 했더니 자기가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이 암이 아니라고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이런 시벌. 그런 것들이 장관 후보로 나왔던 게 2010년 8월 8일이었어. 그래서 내가 8월 8일 개각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이 어떤가 보려고 댓글을 딱 클릭했더니 타블로 같은 놈 있네. 그게 1등이야. 2등이 타블로네 집은 온 가족이 사기꾼이라죠. 3등 여기가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타진요 딱 게시판 써있는 거야. 다른 뉴스 클릭, 많이 본 뉴스 다른 뉴스 클릭. 역시 1번 댓글 타블로 같은 놈이네. 타블로는 온 가족이 사기꾼이라죠. 타블로의 진실을 알려드리는 사이트. 그게 막 뉴스마다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시벌놈들을 봤나. 그래가지고 타진요하고 28시간 동안 대전을 치르게 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타진녀 애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렸다. 말이 안 된다는 걸 네티즌들이 직접 증명하게 한 거야. 그들의 논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네티즌들이 계속 반론 증거를 갖고 와서 다 깨줘. 다 깬 다음에 맨 마지막 그래도 이 새끼들이 계속 주장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지금부터 타블로 욕하고 싶으면 100만 원을 나한테 입금한 다음에 욕을 해. 만약에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생이 아니면 내가 너한테 200만 원 쏠게. 됐지? 그러면 이 100만 원 네가 쏜 돈은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이면 내가 그 돈 타블로한테 네 대신 전달해 줄게. 그러면서 내가 100만 원서를 딱 던졌어. 그래서 타블로 얘기가 쑥 들어가. 그리고 8월 8일에 개각으로 발표됐던 애들 5명이 잘려. 인터넷 여론이 장관들한테 쫙 집중이 되면서 그 이명박이 8월 8일 개각으로 8명인가를 발표했는데 4명인가 5명이 잘려요. 4명이 잘리고 그때 외교부 똥돼지 사건까지 터지면서 외교부 장관까지 잘리고 그렇게 된 거야. 그게 타진요 사건이야. 그 타블로 얘기는요. 이게 일부러 만들어진 거야. 타블로 사건이 온 가족에 대해서 그 다 허위사실이었어. 온 가족에 대해서 다 허위사실이었어. 그러면서 어머 전화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예. 아유 이 중요한 얘기인데. 예. 잠깐만요. 우리 시민단체. 예, 시민단체 핫이슈. 예.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냈어. 이들의 이 패턴을 분석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국정원 사냥한다고. 얘네들의 회의 들어가셨나? 어떡하면 좋아. 타블로 얘기는요. 타블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지금 가능하세요? 제가 너무 늦었죠? 아우, 죄송해요. 이제 연결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기 네. 얘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끊지를 못했어요. 네. 잠깐만, 저 시민정치마당 들어갈게요. 예. 네. 일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지난번에 4번째 저희가 이 시민정치마당 사이트 예비 후보자들 보는 거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 프로그래머들이랑 뭐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서버비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쵸. 동시에 여러 명 들어올 때. 예, 그래가지고 서버를 늘리지 않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계속 했나 보던데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서버를 늘리는 걸로. 그러니까 서버 세팅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체 테스트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테스트해서 됐는데 그게 실제 사람들이 하는 거랑 기계가 하는 게 다르니까 오늘도 관련 뉴스 올라왔으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리고- 다 끝난 예. 다음에 한번 또 테스트. 네. 그리고 지금 요즘 독감 심하던데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근데요, 제가 어제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돌고 예. 있는 독감이, 예. 독감 A형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종플루라면서요. 그게 신종플루라 그러는가요? 네, 그게 신종플루래요.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 그게 돌았대요. 그래서 그 예, 저희 타미플루라는 집도 걸 돌았어요. 먹으면, 예. 네. 타미플루라는 걸 먹으면 열이 확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타미플루가 제가 알기로는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예. 저희 집에도 A형 독감 판명 나서 지금 어린이집 못 가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네. 놀란 건 뭐냐면, 옛날에 네. 신종플루라고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는데, 지금 애들이 굉장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되게 많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신종플루인가요? 그렇대요. 신종플루래요. 신종플루는 그러니까 신종플루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새롭게 이게 생긴- 인플루엔자는 예. 계속 변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변형한 인플루엔자인데 그 당시에 신종플루로 다 죽는다고 온 국민을 겁에 빠뜨리고 그때 타미플루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네. 타미플루를 먹으면 낫는 독감. 그래서 이게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예요. 굉장히 네. 독하죠. 네. 예, 항바이러스제로 이제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독감, A형 독감이라는 게 확인이 된 사람에게만 써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여간 근데 애들이 지금 어린이집 애들 꽤 많이 걸렸어요. 네. 초등학생들도. 네, 전염도 높고. 어린 초등학생들도 지금 한 바퀴 다 돌았대는데, 저도 제가 아는 초등학생이 걸려가지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 그러면 조사하는 이게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데.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독감 A형에 시달리고 있으면, 뉴스에서 나와서 애들한테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조심시켜야 될 텐데. 조심을 시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네. 얘기 한마디도 없고 요즘에 계속 무슨 자키 바이러스? 치카 바이러스. 예.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는 치카 바이러스 가지고.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 뉴스만 계속 하면서 또 무슨 결국 또 백신 팔아먹으려고 지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죄송해요. 옆에 애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게 그거였구나. 하여튼 저기 약 먹으면 금방 또 낫는데요. 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과정에서 마시고.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그쵸. 네, 저희는 초기에 이제 하긴 하는데, 초기 약을 먹으니까 좀 낫긴 하다는데, 네. 타미플루라는 약 자체가 너무 독해서 그걸 먹니 마니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빨리 나을 수 조심하십시오. 있는 병인데 그 신종플루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애들 고생시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열이 만약에 오르면 네. 바로 병원에 가서 네. A형 독감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독감은 그냥 감기랑 다르게 근육통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열이나 네. 사람이 거의 입원할 정도까지 아프거든요. 예. 근데 감기 초기에 생겼을 때 독감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 타미플루 먹기 시작하면 그 고생을 좀 덜 하는 거죠. 훨씬 덜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열이 좀 나면, 저도 몰랐는데 어린이집에서 얘기해줘가지고 가서 봤더니, 근데 그게 조사하는데도 몇만 원 들더라고요. 검사하는데? 검사하는데도 몇만 원 들고, 코 안에다가 거의 한 10cm 가까운 걸 집어넣어서, 애기들이 되게 괴롭겠다. 네, 괴롭죠. 많이 괴로워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통 감기약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사실 감기는 치료라기보다는 증세를 완화시키는 건데, 그 증세 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이 안 떨어지는 거죠. 39도 이상도 올라가고.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딴 얘기였는데요. 하여튼, 지금, 지난주죠. 네.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의 한 189개 단체들로부터 RSS로 수집된 글들이 있어요. 한 404개 정도가 됐는데요. 네. 이게 SNS 상에서 이제 많이 회자된 것, 추천이 많이 된 것들 중심으로 5개의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순위 5번째를 보시면 GMO로부터 안전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라는 한살림 공식 블로그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GMO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GMO는 영어로 ABCD, EFG 하듯이 GMO인데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변형 생명체인 거죠. 우리가 우량종을 개량하고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와 다르게 유전자 자체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한 건데, 문제는 유전자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지구상에 없던 생명체인 거예요. 옥수수, 토마토가 원래 옥수수고 원래 토마토가 그렇게 생긴 거 그렇게 생겼지만, 그것의 유전자를 보면은 그 유전자가 아닌 거, 지구상에 없던 유전자인 거죠. 근데 그걸 왜 만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제초제를 뿌리면 식물들은 다 죽잖아요. 동물은 안 죽어도. 그쵸. 곤충들은 안 죽죠. 근데 제초제가 굉장히 독하죠. 그리고 이제 식물은 제초제 닿게 만해 다 죽거든요. 근데 이제 곤충 유전자나 동물 유전자를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끼워 넣은 농작물은 살아나고 나머지 풀들만 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농약을 칠 때도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저항성이나 이런 게 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손쉽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표적으로 몬산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종자 기업이기도 하고 농약 기업이기도 하고, 그 기업에서 이런 GMO 옥수수, GMO 토마토, GMO 감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게 다 어떻게 쓰냐면 사료로 쓰이거나 아니면 전분으로 쓰여요. 근데 전분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모든 과자, 네. 심지어 술에도 전분이 들어가고, 예. 뭐 조미료, 뭐 아이스크림,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GMO 식품 수입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요? 1위는 네. 누구예요? 1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아마 미국일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을 하는데, 예. 대부분 미국에 수입을 하는 거죠. 근데 세계 2위로 연간 800만 톤? 이런 정도. 예,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GMO 수입 1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딘지 아마 나오실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2위고, 그만큼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있다. 뭐, 식용유부터 해가지고, 네. 옥수수 기름이잖아요. 그 옥수수 다 GMO로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관련- 이제 좀 네. 모자란 시청자가 예. 키우기 쉬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GMO가 왜 네네. 나쁜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GMO가,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거는,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몸의 구성 성분이 만들어지거나. 근데 그걸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네. 옥수수의 특정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전자를 의해서. 근데 원래 의도한 거는 그 단백질을 만들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 유전자를 조작하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그 유전자의 여러 조합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이 안 된 거죠. 사람을 대상으로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임상 실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1차적으로 면역 체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 확인된 거는 그 국제 생물학 독성 학회인가 이런 데에 발표된 거는 네. 한 200여 마리의 그 쥐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대부분 뭐 악성 종양이라든지 그런 질병이 다 걸리더라. 저도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예, GMO로만 된 그 음식을 먹인 거죠. 예. 그랬더니 대부분 다 그렇게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회에 몬산토 출신의 연구원이 그 학회 편집위원인가 글로 들어가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 논문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어머. 희한하죠. 그러니까 몬산토에서 자란 연구원이 들어가면서 그 논문이 그쪽 발표되려는 연구원이- 논문이 이제 취소가 됐다. 야, 아니, 결국 그러니까 발표했는데 예. 발표한 것이 철회가 된 거죠. 어머. 발표한 이거 논문도 철회를 미국 시킨. 학술지구나. 예, 미국 학술지 식품화학 독성학이라는 그 편집위원으로 몬산토 연구원이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그 논문이 철회가 된 거죠. 지금 검색해보면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험용지 200마리한테 2년 동안 GMO 옥수수와 GMO 콩을 먹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 GMO 콩으로 예를 들면 콩나물, 두부, 뭐 간장, GMO 옥수수로 뭐 식용유, 뭐 팝콘, 뭐 관련한 옥수수 전부는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과자에도 네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애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GMO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GMO가 뭐 인류의 식량난을 해소해주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입증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실험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경험한 연구자들이나 관련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입증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실험 결과 이렇게 나오면 사람에게도 분명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양쪽에 팽팽한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한살림을 비롯해서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기농, 그다음에 로컬푸드, 우리 지역의 음식 이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건너서 대량으로 수입된 GMO,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5위에 올라온 거는 이제 한 3가지를 실천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반 GMO 실천, 탄원협서를 보내자. 그게 한살림 매장에 다 있나 봐요. 그 지자체에 전달을 한답니다. 그 한살림에서 그걸 쓰기만 하면 매장 가서. 두 번째는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유전자 룰렛이라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전자로 발생하는 그 이상 물질이
이런 단백질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룰렛처럼 예.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피해자가 될 줄 모르는. 그렇죠. 예. 그거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뭐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환경단체들은 이제 금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GMO 연료를 썼으면 GMO 표시를 연료를 해야지. 썼다.